이게 중간고사 아예 안 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도를 좀 더 나가자 일주일 그냥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자, 자 여러 가지 미분법 마무리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다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첫 번째는 몫의 미분이라고 했고요. 몫의 미분 한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걸쳐서 그것들을 좀 했고, 그래서 오늘은 뭐 한다고 했냐면, 오늘은 음함수, 그죠? 음의 함수와 음의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가 뭔지, 그리고 그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한다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역함수까지, 역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까지 뭐 설명을 쭉 할게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거여서 다소 어쩔 수 없어. 다 설명하고 증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 다음 걸 설명하려면 이 다음 걸 설명하는데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연습시키고 나서 이걸 들어가야 돼서 다소 진도가 좀 늦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진도를 계속 나갈 거니까 결석하지 말고, 한번 했던 사람들은 좀 왜 이렇게 진도가 늦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너희들 한 두 번째나 세 번째면 쫙 설명하고 문제 풀어 라고 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오늘은 자 뭐부터 하냐면, 자, 함수를 할 거예요. 음함수를 미분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음함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음함수가 뭔지 몰라. 그러면 유찬아, 음함수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걸까? 양의 함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 양의 함수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양의 함수. 양의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는 것들로 표현된 함수.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양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 형태. 자, 이런 형태로 표현된 함수를 우리가 양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의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건 f의 x, y는 0.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된 형태를 우리가 음의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준서가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만 되는 함수가 있었는데 뭐였지? 함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적이 있어. 어떤 거지? 우리가 배웠던 걸 쫙 돌이켜봐. 뭐라고? 오케이.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우리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음함수라고 한다.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x라고 하는 것도 y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떤 t로 간에 표현될 때, y라고 하는 것도 t에 관한 식으로 따로따로 표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얘를 t에 관한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요. 양함수, 음함수는 이렇게 표현, 매개 변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양함수, 자, y는 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y는 x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양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건 x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독립변수를 대입했을 때 y값, 종속변수가 나오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깔끔하고 이뻐요. 이런 형태가 익숙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음의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그렇게 했을 때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y는 0. 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양의 함수로 표현된 y는 x 제곱을 음의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매개 변수로 표현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x는
t, y는 t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주어진 식을 음의 함수로 표현, 매개 변수로 표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잖아. 그럼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씨 그냥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거 쓰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x의 뭐 4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뭐 플러스 할까? 플러스 y의 5제곱 마이너스 1 빵. 얘도 마찬가지로 x값 하나 그 다음 y값 하나. x값에 y값이 대응되는 어떤 관계인데 y는으로 정리할 수 없죠. 그죠? y는으로 정리하기 힘들어요. 이런 식 같은 게. 이런 식은 양함수 형태로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식들이 가능해요. 음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사인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코사인의 x 마이너스 y 빵 이런 거. y는으로 정리 불가능하죠. 그죠? x랑 y 간의 어떤 관계, x가 하나 결정되면 y 값이 결정해서 이걸로 0으로 만들어주는 y 값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주어진 식을 이 형태로 표현하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개 변수는 사실은 우리가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뭐 보통 드는 예로 이런 것들 가능해요. 뭐지? 뭐 x라고 하는 게 요거는 어떤 곡선에 관한 식인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일 때 y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거.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 x라는 놈을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y 값이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이런 형태의 거 뭐야? 매개 변수 x랑 y를 세타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로 표현된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양의 함수, 이런 형태를 음의 함수, 이런 형태를 매개 변수로 표현한 함수라고 한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양의 함수가 뭔지, 음의 함수가 뭔지,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칠판이 없어서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음의 함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짜증나는 게 내가 아마도 한 3, 40분은 설명을 더 할 거거든? 근데 신나게 설명을 막 할 건데 셀의 유형이 1개인가 2개인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음함수로 미분할 겁니다. 자, 음함수를 미분할 거예요. 음함수를 미분하는 건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얘는요 그냥 합성 함수의 미분과 거의 동일해요.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건 합성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음함수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뭐 x의 4제곱에 플러스 x, y에 뭐 마이너스 뭐 y 5제곱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이 중간에 이제 y들이 끼어 있는 경우에 얘는 y는으로 우리가 보통은 y는 fx에 관한 식 얘 미분해봐. 그럼 y 프라임은 f의 프라임 어쩌지 이렇게 계산했잖아.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주어진 식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런 식이 뭐 어떻게 표현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그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이 점에서의 뭘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 주어진 식이 음함수든 뭐 매개변수든 뭐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표현됐든지 간에 우리가 미분한다는 건 그 그래프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함수로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뭘 구하는 거다? 얘야, 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했지? dy dx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였지.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였어요.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됐든 어떻게 표현됐든지 간에 우리가 미분한다는 건 그 y 좌표를 dy dx 하는 거라. dy dx 이거를 구하는 과정과 같아요. 이 어떻게 표현이 됐든지 간에 이 함수에서의 dx dy를 구하면 그죠? 얘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의 목표는 얘를 구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 y 프라임. 자, 근데 이렇게 접근합니다. y라고 하는 건 어쨌든 y라고 하는 걸 우리가 fx처럼 생각을 하세요. fx처럼. y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하냐? dfx. 어쨌든 x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이라고 y를 생각한다면 dfx dy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미분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합성함수의 미분. x에다가 fx라고 하는 걸 미분한다. 그러면 f'의 x 곱하기 요거 가운데 거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 그죠? 자, 다시 y라고 하는 거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라고 했을 때 y를 fx라고 생각한다. 근데 요거 자체는 뭐예요? fx를 x로 미분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냥 y는 그냥 y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식의 중간에 y 제곱 같은 게 있어. dy 제곱. y 제곱 같은 걸 미분해야 돼.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y를 뭐로 바라보라고 그랬지? y를 fx로 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럼 y 제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fx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제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이거 dy 이거니까 fx 미분해가지고 나오면 되잖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야? 합성함수 미분이지. 합성함수 미분.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걸로 그냥 계산해 버릴게요. 얘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fx를 표현하든 y로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미분하면 2y. 그다음 뭐예요? 곱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유찬 따라오고 있어?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2y에 y 프라임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dy dx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좀 어렵나? 이따가 예를 들어. 응? 이거 y 프라임 왜 나왔냐고요? 다시 요것의 의미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지. 얘를 미분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식에서 중간에 y 제곱이라는 놈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y라고 하는 건 fx잖아. fx 전체를 제곱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fx 전체의 제곱을 미분한다고 했을 때 합성함수의 미분이잖아. 그래서 fx 곱하기 요거 2 앞으로 나가고 fx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안에 거 미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번에 합성함수 미분 한 거죠. 합성함수 미분을 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식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점에서 y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렇지?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결과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식의 중간에 이번에는 막 이런 게 있어. 뒤에 사인의 y 이런 게 있어.
막 식의 음함수로 표현됐어. 는 0인데 이 식의 중간에 사인의 y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전체를 미분한다고 하면 미분하고 각각을 미분해야 되니까 얘도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사인 y라고 하는 게 있었어. 얘를 미분해야 돼. x에 관해서. 그러면 d sin y dx 얘를 구해야 될 거고 얘를 구한다고 하는 건 뭐라고? 얘 미분하면 된다. 얘 미분하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그냥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얘를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y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성함수처럼 생각해야 돼. 합성함수처럼. 사인의 x에다가 y가 합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미분이 되겠어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y 하고 나서 y 미분 dy dx 이렇게 된다고. 다시 y는 뭐로 바라본다고? fx로 바라본다고. 음함수로 표현된 이 식의 중간에 있는 이 y라고 하는 건 fx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의 중간에 있는 sin y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한다? sin의 fx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럼 얘를 미분한다는 것의 의미는 얘를 미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sin의 fx로 표현됐어. 그럼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이지. sin x에다 fx를 합성한 거니까 얘를 미분한다고 하는 건 코사인의 fx 곱하기 f의 프라임 x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돼요? 그러면 얘를 미분한다. sin y를 미분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지. 이거라고. 잘 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설명할 때 했었던 거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뭐 있었지? 아까 뭐 x의 4제곱. 자, 마이너스 xy 플러스 x로 하게 할까? 플러스 y의 5제곱 마이너스 1 빵. 자, 함수로 표현된 요 놈을 미분을 해볼게요. 자, 얘 미분한다. 각각을 미분하겠지. 각각을 미분합니다. x 4제곱 우리가 했던 그냥 하면 돼. 4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할 거야. 근데 얘는 뭐가 있어 지금? y가 있어. 그리고 뭐야? 곱의 미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니까 일단 처음에 y는 그냥 쓰면 되고 플러스 x에다가 뒤에 y를 미분해서 곱하는데 y 미분하면 뭐라고? y 미분하면 뭐라고? 요거 뭐라고? 이거 곱하기 dy dx 이거 되지? 그 다음 y 5제곱 미분해봐. 어떻게 돼? 그러면 y 5제곱 미분 y 5제곱 미분 어떻게 돼? 5 y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y 미분 dy dx 그 다음 마이너스를 미분하면 0이니까 빵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한 식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하고 얘야. 자꾸 얘하고 얘를 원한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식 딱 던져줘. 그럼 이 식 위의 뭐 예를 들어서 이 식 아니겠지만 뭐 4,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식의 도함수가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4, y에다가 3 대입하면 dy dx는 몇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뭐예요? 아, 이 그래프 위의 점 4,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인에 지난 시간 합성함수 미분 복습이죠 거의.
얘를 미분한다. 힘들죠? 그죠? 얘들아? 힘들어. 근데 들어야 돼. 이거 네. 중간에 한번 놓치면 뒤에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자, 미분합니다. 각각을 미분하겠죠? 각각을 미분합니다. 얘 미분할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이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에 x 플러스 y 될 거고, 좀 빨리 해볼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dy dx 되지? 그 다음 코사인 이거 전체 미분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x 마이너스 y 쓰고, 얘 미분하면 뭐예요? 1 마이너스 dy dx 빵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 요걸로 해서 는 이렇게 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데?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자, 일단 녹화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매우 천천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데, 네. 다소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아니면 좀 내가 집중을 못해서 못 들었었다 그러면 영상 올려줄 테니까 반복해서 좀 들으세요. 알겠죠? 미적분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보자. 매개 변수.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더럽게 길죠? 글씨. 그렇죠?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조금 별건 아닌데 결과는 되게 간단해. 근데 별건 아닌데 자 봅시다. 자, x라고 하는 걸 아까 어떻게 했냐면 f의 t x라는 걸 f의 t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걸 g의 t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미분한다. 미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쨌든 dy dx고요. dy dx고 우리가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수투할 때 처음에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해되지, 그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델타 x가 0으로 가죠. 근데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f의 t로 표현을 했어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t도 0으로 가게 돼요. 잠깐 설명할게요. 잘 봐.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가로축은 t가 되겠죠? 세로축이 뭐예요? x가 될 거예요. 요식이 뭐예요? x는 f의 t. 그죠? 자, 그러면 t라는 놈을 뭔가 대입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를 x축이지만 x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델타 x라는 것의 의미는 이거지. 평균 변화를 생각했을 때 요만큼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한다면, 그렇죠? x값의 변화량.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했을 때 요걸 델타 x라고 하고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지금? 빵으로 보내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델타 x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델타 x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델타 t지. 맞습니까? 그럼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여기로 가는 걸 거니까. 델타 t도 어디로 가니? 0으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델타 t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을 얘를 통해서 델타 x를 0으로 바꾸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 주어진 거를 델타 t분의 델타 x 분의 델타 y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표현 가능. 이 주어진 식을 델타 t로 그냥 나눈 거야. 델타 t로 나눈 거야. 얘 0으로 가는 거니까. 나눌 수 있잖아. 분자 분모. 얘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식을 그냥 이렇게 바꾼 거죠. 이 식을 통해서 x가 0으로 가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t도 0으로 갈 거니까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진아 이거 뭐예요? 잘 생각해봐. 요 식을 보면서. 그치 G 프라임 T. 요건 뭐예요? F 프라임 T. 결론적으로 이 주어진 식을 매개 변수로 표현된 요 식을 미분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F 프라임 T 분의 뭐예요? G 프라임 T 이렇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우리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뭐랄까 x가 뭐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라고 하는 게 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개 변수로 x랑 y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 주어진 식을 미분한다 라고 하면 이 주어진 식을 미분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얘를 x를 먼저 미분하는 거야. 이거 미분한 거 분의 이거 미분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미분한 거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 얘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분의 얘 미분하면 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되죠? 미쳤죠? 1이 왜 나와? 이거 미분. 씩. 이거 뭐야? 얘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뭐가? 뭐 잘못했어? 아, 요 세타 1. 요건 빼고. 됐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너무 뭐 또 잘못했어? 얘 미분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다음 얘 숫자 없어졌고 얘 미분 맞잖아. 이거 맞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함수가 뭔지, 음함수가 뭔지,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가 뭔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그래서 우리가 양함수는 이미 우리 계속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거 미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fx랑 gx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몫의 미분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양함수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거고요. 지수가 뭐일 때? x의 알파, 지수가 양수일 때, 음의 정수일 때, 그 다음에 실수일 때도 우리가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해왔던 거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형태의 함수 대표적으로 음함수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얘네 둘에 있어서 우리가 저런 함수도 미분을 해봤고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도 미분을 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아주 죽겠지. 그냥 문제 풀래 설명 좀 더 할까? 선택해. 네. 네. 네네. 0으로 갔죠.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얘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x가 0으로 가면 델타 t도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수 있고 그냥 얘하고 얘를 분자 분모를 델타 t로 나눈 거예요, 그냥. 이 분수를 그냥 분자 분모를 델타 t로 그냥 나눴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델타 x를 그게 뭐냐면 이 델타 x를 델타 t로 바꾼 거고 델타 y를 델타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지. 요거에서 여기 내려가는 거? 맨 첫 번째 거에서 요거? 이거? 요거? 바로 위에 거. 네.
이건 델타 x, 델타 y니까.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에서 이 델타 x를 델타 t로 바꾼다고 해서 여기까지 같이 바뀌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거를 바꾼다, 얘가 같이 바뀌는,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이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을 우리가 얘로 표현을 했잖아. 오케이? 그랬을 때 델타 x가 여기에 들어 리미트. 그럼 뭐를 0으로 보낼 건가 했을 때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요 매개 변수로 표현된 요 함수를 생각한다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델타 t도 0으로 간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 그냥 이 분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이 분수를 t의 델타 t로 분자 분모를 나눠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게 바뀐다고 해서 얘가 꼭 무조건 바뀐다는 개념은 아닌 거야. 그거는 아니다. 됐죠? 예전에 고2 되는 애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힘들지?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처음이니까 천천히 설명을 더 하겠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쪼개서 설명을 하는 거고, 다음부터는 도함수 활용부터 들어가면 그렇게 막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만 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냐면 뭐 할 거냐면 이거예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2, 여기 2. 반지름 2짜리 함수. 됐죠? 자, 여기에 1, 루트 3이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러면 복습 수학상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유찬. x 더하기 그치 루트 3y는 4. 우리 이렇게 중심이 원점일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지. 되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원점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수직이니까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그거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곱해서 음수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양함수로 표현했을 때도 구해보고, 음함수로 표현했을 때도 얘가 나오는지 확인, 매개 변수로 표현했을 때도 얘가 나오는지 확인할 거예요. 오케이? 거의 유일한 예예요. 이거 세 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주어진 식을요, 이게 주어진 거잖아. 이게 주어진, 얘를 우리가 양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준서가? 안 돼? 왜 안 되지? 잘 생각해봐. 이거 우리가 수학상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수학상이라고 할 때 내가 있잖아.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함수로 불렀는데 원의 함수라고 할 수 없다. 이유는 x값 하나에 y값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우리 함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양의 함수라고 하는 건 y는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좀 이따 역함수 할 때도 이런 방식을 쓸 거예요. 자, 이거 전체는 불가능해. 양함수의 표현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단 어떤 식으로 조작할 거냐면, 이거 다가 아니고 요것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쓰고 x가 0부터 2까지, y가 0부터 2까지로 제한을 하면
요건만 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예요? 단조 감소 함수지.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양의 함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루트에 4-x의 제곱 되니? 미분 y 프라임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되니? 이거 한 번 더 할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지원아 졸리지? 대답하면 잠 깰 거예요. y 프라임 어떻게 돼? 2분의 1 요거 나가고 요거에다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곱하기 루트에 4-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분의 1인데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몇 x? 2x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인지 확인하는 거지. x에다 몇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대입하면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1 대입하면 루트 3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양함수를 표현했을 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얘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음함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또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미분한다. 그러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y에 dy dx. 얘 없어지지. 빵.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 루트 3 대입. 그러면 2 이거 없애버리죠. 없애버리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의 dy dx니까 이 기울기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잘 생각해봐 얘들아. 저놈을 매개 변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자, 삼각함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주어진 요 식을 세 번째 매개 변수로 표현할 거예요. 매개 변수 함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얘는 매개 변수니까 x는 자 y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매개 변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응? 그치? 뭐라고? 조금만 더. 반지름 몇이야 지금? 그치? 그 다음 뭐예요? y는 2 사인 제타. 그럼 얘를 미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요 점의 좌표 1대 루트 3대 2지. 여기가 세타인데 세타 몇 파이? 1대 루트 3대 2 몇 파이?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오케이? 3분의 파이 1대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요. 3분의 파이 1대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y'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x를 먼저 미분.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2 사인의 세타 분의 요거 미분하면 2 코사인의 세타 지워지죠. 3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 찍찍 지워지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한 건 뭐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인 건 알아. 우리 수학상에서도 했고. 근데 얘를 양의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죠? 음의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 다음 뭐예요? 얘는 매개 변수로 표현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나 그냥 설명하고 끝낼래. 역함수 하나만 하면 되니까 나 설명하고 끝낼 거고 좀만 참어. 알겠죠? 근데 역함수는 5분이면 끝나.
역함수 5분이면 끝납니다. 아, 힘들어. 역함수 5분이면 끝나요. 자, 역함수를 미분한다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만 설명하면 끝나. 역함수를 미분한다. 그러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 막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얘가 y는 fx야. 즉 우리가 지금 막 뭐 직선 같은 거, 포물선 같은 거 미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표현됐을 때 이놈 자체가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 뭐였지, 우진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였어요?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뭐였어, 희연아?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고. 1대1 함수고. 그래서 1대1 함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x값에 서로 다른 y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된다고. 역함수를 갖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거 자체는 역함수를 갖지 않는데 우리가 x값의 범위를 여기 극대부터 여기 극소까지로 제한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얘는 역함수를 갖게 되는 거죠. 당연히 x값의 범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값의 범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한다고 하면 역함수를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를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주어진 함수 얘를 우리가 y는 fx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y의 역함수 얘를 g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 우리가 수학할 때 합성함수 할 때 보면 자, 그러면 f의 합성 g의 x 얘는 뭐예요? x지. 맞아요? 얘는 x야. 얘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f의 뭐예요? g의 이거지. 맞아요? 자, 역함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fx의 역함수인 뭐? gx를 뭐 한다? 미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 근데 우리가 fx를 이렇게 쪼갰을 때 gx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합성함수의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데, 자, f의 gx라고 하는 얘는 x라고 했는데, 자, 이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볼게. 그럼 우리 합성함수 미분했을 때 생각하면 f의 뭐가 되는 거예요? f'의 gx 곱하기 g'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몇이에요? 됐지? 우리가 원하는 거 뭐라고? 뭘 미분하는 거? 역함수를 미분하는 거.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g'X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 f'의 gx 이거 분의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g'X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되니? 근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사실 너희들이 실제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거예요. 잘 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왔어요. Y는 fx. Y는 fx야. F의 뭐예요? A가 뭐예요? B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했고,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 요렇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생각했어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x의 증가량이 만약에 p일 때 y의 증가량이 q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f의 프라임의 a라고 하는 건 뭐와 같아? x의 증가량 p분의 q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러면 자, 우리는 요놈의 역함수인 gx를 생각하면 g의 b가 뭐예요? a가 되지. 잘 생각해봐. 이제 이거 잘 생각.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g 프라임의 b라고 하는 건 뭘까?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 자, 봐봐. 요 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요 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항상 우리가 여기를 보잖아. x, y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우리가 얘를 이렇게 구한다고. 근데 g 프라임 b라고 하는 건 b에서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요 놈의 기울기거든. 얘는 어떻게 된다? q분의 p가 된다. 잘 생각해봐. 이거 놔둘 테니까 이거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어요. 자, 그럼 요게 되면 얘는 뭐예요? 요거 역수지. 요거 역수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f의 프라임의 a 분의 무엇이다? 이다. 이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나왔어. 얘가 나왔어. 얘를 주어지고 얘를 구하래. 그러면 얘가 주어지고 얘를 구하래? 아, 그러면 이거 분의 역수하면 그냥 얘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얘가 주어지고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일 때 이 f라는 함수가 fa가 b인지는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요거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함수를 통해서 그 역함수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G'B라고 하는 건 F'A분의 1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 아, 근데 마지막에 이계도함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센에도 보면 마지막 유형에 이계도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fx라는 원래의 함수가 있는데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잖아요. fx의 도함수라고 하죠. 이계도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fx를 도함수를 또 미분한 거예요. 미분한 걸 또 미분하는 거 우리가 얘를 이계도함수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fx의 이계도함수라고 하면 fx를 미분한 거를 또 한번 미분해라 라고 합니다. 열심히 계산하면 된다. 그게 합성함수든 다항함수든 매개변수로 표현했든 음함수든 그 함수의 이계도함수를 구하여라. 미분하고 또 미분해라. 오케이? 우리가 했던 방법 2번 이용해서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힘들죠? 아, 힘들다.